T1 엔진 독자 개발이라고 해서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의 국산화 과제 개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 이미 개념 연구 수행은 마치셨어요. 개념 연구 수행은 마쳤고요. 3D 형상까지는 보통 잘 하진 않는데 했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7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요. 발전연도 1680도 했는데 지금 이미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720도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계속 경쟁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 해요. 발전용에서 못 보던 거를 이제 또 항공용에서 보다 보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투기 엔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10,000파운드급 엔진 그 과제를 일단 따셨어요. 전체를 그럼 다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두산만? 일단 과제가 크게 전반기에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 시작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사실 상세 설계라고 하면 도면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험하는 그 과제, 메인 과제죠. 네,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되고요. 지금 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가 저희가 되나요? 1과제, 2과제, 3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과제가 고압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데 고압축인데 전체 레이아웃을 또 1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과제 같은 경우에 메인 블레이드 주조, 가공해서 제작하는 과제가 2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두산이 1과제, 2과제를 수행합니다. 거의 다 하시는 건데요, 이 정도면? 근데 저압축은 이제 3과제에서 수행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랄까요? 전체 레이아웃에 반영하고 2차 유로라고 하는 터빈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 2차 유로는 또 저희 쪽에 있죠. 2차 유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기가 흡입돼 가지고 메인 축을 따라서 쭉 가고 그게 이제 주유로고. 주유로고. 블레이드를 냉각시키려면 밖의 압력보다 높아야 얘가 냉각이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뜨거운 공기랑 고압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공급되는 게 압력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압축기 중간단이나 후단에서 공기를 외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내부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로터 쪽을 이용해서 그걸 2차 유로라고 합니다. 그럼 코압축, 베인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것까지 다 두산에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만. 항공용하고 발전용하고 조금 설계 단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그다음에 들어가고요. 제작이죠. 제작이죠. 하고. 제작, 조립, 시험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가는 거고요. 항공용은 조금 다른데 발전용 저희가 쓰는 용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제는 기본 설계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후반기에 상세 설계 들어가고. 전체에 대한 이제 그때는 아마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업체가 또 맡아서 업체가. 이제 통으로 진행하겠죠. 네. 그래야 나중에 실증까지 가고 그렇죠. 개발이 될 테니까. 유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많이 알고 계시는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의 국산화 과제, 첨단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개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 이미 개념 연구 수행은 마치셨어요. 개념 연구 수행은 마쳤고요. 7개월 정도 걸렸는데 3D 형상까지는 보통 잘 하지는 않는데 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방사청에 가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임원분들한테 우리가 압축기 레이아웃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연소기, 터빈 설계를 이렇게 해서 3D 형상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7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요.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역량을 더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도 있고요. 아, 발전용에서 이룩한 이런 역량들을 더 자랑하고 싶고 국산화의 꿈이 항공용에서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3D에 좀 담아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도 두산과 이제 이런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처음일 텐데 발전용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았던 회사라 역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그 발전용도 이제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해봤는데 아, 이런 부분은 좀 까다롭더라. 뭐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소재 전공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모합금이라고 해서 인곳이라고 하는데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모합금을 사오는 데에서 해외에서 사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항공용으로 하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항공용으로 해서 연구용이다라고 하면 제약이 없는데 항공용 양산용이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막 쭉 만들 거다라고 하면 모합금을 못 가져옵니다. 아, 그 모합금까지도 수출 통제 품목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래서 소재 개발할 때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CMSS4 SLS라고 하는 2.5세대 모압금 개발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정밀 주조에 가기 전까지 개발해야 되는 게 인곳이라고 하는 모압금이 있고, 라운드바라고 해서 시편 주조하는 부분이 있고, 판연 형태의 슬라브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시편 주조 라운드바는 개발 완료했고, 슬라브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 모압금 개발에는 거의 한 70% 정도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아까 뭐 수출 통제 품목 얘기 잠깐 하셨지만 초고온 특성 원소인 레늄의 함량에 따라서 또 이 세대를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SX4 SLS라고 하는데, CMSX4는 그 자체는 이제 2세대입니다. 레늄 함량이 1세대가 0%, 2세대가 3%, 3세대가 5% 이상인데, CMSS4 SLS를 2.5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SLS라는 게 붙으면서, SLS가 이제 슈퍼 로우 설퍼거든요. 그러니까 황성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그 SLS가 안 붙은 CMSS4와 차이점이 황성분을 줄이면서 내산화성이 좋아졌고, 크릭 특성이 좋아졌고, LCF 로사이클 퍼티그 특성이 좋아졌습니다. 크릭 특성이 좋았던 건 크릭이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좋아져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2세대보다는 조금 높은 2.5세대라고. 아, 그럼 이게 점점 세대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이 레늄 진짜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더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가공이 가능하겠군요. 그 엔진 추력을 높이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엔진 추력을 높일 때 필요한 부분이죠. 발전 연도 1680도 했는데 지금 이미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720도 필요하지 않냐. 발전용에서요. 예. 왜냐면 계속 경쟁이기 때문에요. 경쟁사에서, 해외 OEM사에서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 더 좋은 입찰을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사내에서 이 발전용과 전투기용 혹은 뭐 이제 무인기용을 만들면서 서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발전용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기술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은 이제 무인기용 엔진 설계도 반영하고 소재 특성도 반영하고 해서 또 설계하시고. 시스템이나 노하우나 소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설계 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다른 거 공부하다 보니까 마하 3.3까지 가는 SR71에 들어갔던 엔진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흡입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저 뒤로 나가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추력을 높이려면 공기 흡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뒤에 연료 분사와 애프터버닝까지 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진짜 다를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발전용을 하다가 항공용을 해보니까 발전용에서 보통 샥이 안 생기게끔 터빈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마하수가 샥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해요. 웃는 얼굴이라고 할까요? 발전용에서 못 보던 거를 이제 또 항공용에서 보다 보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설계에 대한 조건들, 개발을 할 때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능 담당자가 각 컴포넌트에 대한 입구 조건, 출구 조건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구성품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데 도전을 받는 거죠. 와, 이 조건에서 이게 되게 해야 된다고? 이 목표를, 이 효율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다들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즐기기까지 하면 이제는 뭐 내가 지금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데 다음 루프트까지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엔지니어로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발전용도 물론 이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혹은 뭐 이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제작을 하시겠지만, 항공기나 이 무인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가망 인증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돼 있으신 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기본 설계 단계시긴 하지만 가망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설계, 제작, 시험에서 각 절차마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인증은 아니지만 저희도 제품에 대해서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면서 각 절차마다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기준을 다 만족했는지, 점검할 사항들을 다 체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평가받는 게이트가 각 단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망 인증에 대해서는 단계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복잡하고 결국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지 크게 다른 점이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가망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인증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검증할 실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국내에 지금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저희도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설비라고 해서 네. 부하를 소진시킬 수 있는 시험 설비가 필요한데 항공용 같은 경우에 이제 로드셀이 필요하고요. FS, FL이라고 하는데요. 풀 스피드, 풀 로드라고 해서 그 전격 부하 시험 설비라고 하는데 네.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설비일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설비고요. 400메가와트 이상을 시험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그냥 갖고 계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야, 얘의 한계치를 시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스피드는 정해져 있고요. 3600rpm. 3600rpm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어차피 뭐 발전용이니까 3600rpm으로 이제 일정하다고 하셨는데 전투기는 rpm이 좀 곱하기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조합축이랑 고합축이랑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훨씬 빠릅니다. 예, 훨씬 빠르잖아요. 기본 한 7, 8천 rpm은 돼야 이런 특성에 대한 어떤 설계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발전용 가스터빈이 효율 우선의 설계라고 하면 네. 항공용은 무조건 무게당 추력비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무게를 줄일 것이냐. 근데 무게를 줄이면서 수명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최적의 설계를 형상 설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게 진짜 핵심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엔진 개발 사업을 하고 국방 사업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고고도 설비라든지 환경 시험 설비라든지 이런 큰 설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두산에서 만든 소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10년 넘게 시험을 하고 있대요. 크립 시험기가 제가 그래 아시아에서는 우리 회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200대가 있고요. 10년 넘게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자력 그리고 저희 이제 증기 터빈도 하고 있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되는 게 30년 이상 그리고 증기 터빈이랑 가스터빈 로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수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 정비 주기가 10년 그렇죠.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는 동안 이 소재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이제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 MRO가 그냥 기본으로 깔리고 가는 거군요. 알아야 예. 저희가 또 제품에 대한 그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가스터빈을 개발을 해서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서비스 사업으로도 돈을 벌거든요. LTSA라고 해서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 제품의 수명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의 바탕이 이제 이런 소재에 대한 시험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제일 좀 인상적인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셨다. 이 시스템이 무서운 게 무섭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놀란 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증 운전을 한다든지 엔진 시험을 해서 예상치 않았던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그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현재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가 발전사인데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해외 OEM사들은 연락했을 때 와서 뭐 문제 해결하러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해결하는 동안 다 천막 쳐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근데 저희는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가고 내 거니까. 예 그리고 바로 내부 회의에서 원인 분석해서 우리가 설계했던 자료, 해석했던 자료 들고 가서 개발하는 사람 담당자로서 설명을 다 해주고 보는 앞에서 다 바로 수리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F-35 샀는데 본인 못 열어보거든요. 추락을 했을 때도 아예 열어보질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니 마니 뭐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근데 지금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산의 설계 철학은 설계를 외주 주지 않는다. 설계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한다. 그래야만 내장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서 이제 나도 무인기 혹은 나중에 전투기 엔진까지 좀 해보겠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어떤 계획을 회사 차원에서나 이렇게 좀 갖고 계세요? 방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커싱하고자 하는 부분은 발전기에서 한 것처럼 무인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OEM사가 되겠다. 독자 모델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OEM사가 되겠다고 유인기 부분에서는 고온 부품, 설계, 제작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첨단 엔진에 참여를 해서 중복 투자를 좀 방지를 하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저희의 어떤 기술력, 역량을 발휘를 해서 항공 엔진, 유인기 엔진 국산화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이 추력을 더 얼마만큼 높일 것이냐,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도록 형상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계속 덧붙여 나가면 되는 부분. 일단 체계 업체와 이제 그런 논의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414와 같은 엔진급으로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엔진이 개발이 될 텐데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유효할지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무기를 이제 체계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체계가 더 커질 텐데 지금 이 추력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흡입기의 구조도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즈로 개발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더 큰 사이즈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이즈가 최적일지 일단 내부적으로 개념 설계를 할 때는 현재 들어가는 엔진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큰 추력을 갖는 엔진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력인지. F414보다 큽니다. 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중에 국산화, 엔진 국산화까지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본다. 팀장님 어떤 포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 팀장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높은 임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항공용을 시작을 해서 향후 10년 후의 먹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공용 가스터빈으로 이룩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출연 전부터 우리 보라매님들께서 지금 두산 엔진 사업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가스터빈 개발을 했는데 엔지니어의 이런 노고를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런 보내주시는 그런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한 회사의 팀장이지만 그 전에 이제 가스터빈 엔지니어로서 항공용도 독자 개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